안녕하세요. 닥터진호의 병원 탈출 진행을 맡고 있는 기능학 의사 닥터진호입니다. 이런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건강식품이 오버도즈 되지 않느냐고 해서 드시는 건강식품을 용량을 특정 성분의 용량을 합쳐서 질문을 하십니다. 제가 이제 샘플 하나 가져왔는데 이 질문 보면 비타민 A는 600, 1159 그래서 대략 1800을 먹고 아이는 4.3 플러스 11 해서 15를 먹고 이게 일일 권장량을 초과하는 거냐 이런 질문들, 이런 류의 질문들이 사실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진료실에서도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내가 먹는 종합 비타민에도 뭐가 들어가 있고 다른 영양제에도 뭐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걸 다 합치면 최대 용량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지 또 어떤 원리가 있는지 숨어진 원리가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양제 성분표를 보고 이제 용량을 계산을 하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셀레늄은 예를 들어서 400을 먹어서 효과를 봐야지. 400이 보통 최대 용량이거든요. 400 마이크로그램. 현재 먹는 종합영양제 100 마이크로그램이 있고 셀레늄 제제를 먹었는데 이제 거기 이제 300 마이크로그램 먹으면 되겠군 해서 이런 식으로 더해서 400 마이크로그램을 맞추십니다. 그래서 그 이상 먹으면 굉장히 큰일 날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 간과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먹는 것이 다 흡수가 되지가 않습니다. 100% 흡수가 되는 거는 주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고려치 않고 영양제 가이드를 하는 영상이나 또 영양제를 구매하신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흡수율이 좋다고 알려진 킬레이션 미네랄들, 마그네슘, 셀레늄, 아연 이런 것들은 킬레이션이 한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킬레이션이 허가받지 않았기 때문에 직구로만 살 수가 있고 보통 영양제에 건조 효모 추출물로 만든 셀레늄이 들어가는데요. 이 건조 효모 추출물은 보통 20-30% 정도밖에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흡수율이 낮죠. 그래서 이런 건조 효모 추출물로 처방을 할 때는 일부러 좀 더 용량을 높여서 처방을 해드립니다. 소실될 거를 감안해서 처방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저희처럼 혈액 검사를 통해서 영양소를 먹었을 때 어떤 형태를 먹었을 때 얼마나 올라가는지 이런 거를 측정하는 기능학 의사 선생님들은 알고 계십니다. 환자의 상태를 봤을 때 위장 상태가 안 좋고 연세가 있으시고 유액이 덜 나오고 그러면은 실제 흡수율이 10%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당히 좀 허무하죠. 근데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고 결핍을 보고 환자의 상태를 보고 그리고 계속 투여를 합니다. 근데 결핍이 나와요. 그럴 때는 이제 위랑 위산 분비, 몸의 대사, 소장에서 흡수 능력, 소장의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을 개선시키고 그게 안 되는 분들은 흡수 잘 되는 형으로 바꾼다거나 링거 치료 같은 거 주사 치료를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브라질너트도 셀레늄이 많이 있다고 해서 막 계산해서 하루에 매달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연 브라질너트에 있는 셀레늄이 다 흡수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양제도 킬레이션도 한 50% 정도 흡수되기 때문에 셀레늄이 음식에 있다고 해서 그게 100%가 흡수가 된다고 계산하면 그건 좀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셀레늄은 환자 상태에 따라서 고용량을 쓰기도 합니다. WHO의 권장량은 50에서 2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하루에. 암 환자에게는 특정 기간 동안 빠르게 교정하기 위해서 1000에서 2000 마이크로그램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흡수율과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아시면 영양제를 복용하시거나 치료하시는데 좀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율은 어떨까요? 비타민 A, D, K2, E 이런 게 있죠. 비타민 D 드시는 분도 많고 피부가 건조하거나 눈이 건조하신 분들은 비타민 A도 잘 드시고 우리 대구 간유에도 비타민 A가 있고 혈관 질환 같은 거라든지 키 성장, 심혈관 질환을 위해서 K2도 요즘에 많이 복용을 하고 계시고 암 세포가 번식하는 걸 막아주는데 큰 효과가 있는 비타민 E, 토코트리에놀 이런 것들을 복용하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 중에서 특히 비타민 A는 가장 민감하신 것 같은데요. 비타민 A는 100% 흡수가 다 될까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비타민 A에 대한 어떤 용량 계산을 할 때 레티놀이 아닌 베타카로틴 형태의 비타민 A가 있어요.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의 전구체라고 알려져 있고 또 식물에서 나온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베타카로틴은 보통 일례적으로 곱하기 2를 해서 계산을 하는데 과연 그게 맞을까요? 실제로 임상을 해보고 검사를 해보고 또 데이터를 보면은 베타카로틴은 심하게 흡수가 안 될 때는 한 10분의 1에서 25분의 1까지 희박하게 비타민 A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베타카로틴에다 곱하기 2를 해서 비타민 A로 계산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계산법에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도 참조해 주시고요. 그러면 전환된 비타민 A는 다 흡수가 될까요? 자, 비타민 A
A나 D나 K2는 이런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제가 한번 의뢰를 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생체 이용률이 40에서 60% 정도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한 중간값 하면은 50 정도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이제 흡수율을 좋게 만들면 거의 97%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인지 중요하고 그 사람의 몸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소화 상태. 자, 그러면은 비타민 A를 3만 IU를 먹으면 1만 5천 IU 정도가 체내에 흡수된다고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베타카로틴이 섞여 있다면은 거의 무시해도 될 정도의 작은 용량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드린 거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강박적으로 계산을 해서 더해서 그게 내 몸에 다 흡수될 거라고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약간의 오버는 저희들이 안심을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흡수율들을 아시면 지용성 비타민들 A, D, K2, 뭐 E 이런 거 지용성 비타민의 섭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시면 제가 먹는 종합영양제 뭐 비타민 A가 뭐 5,000 IU가 있고 베타카로틴이 뭐 3,000 IU가 있고 제가 먹는 다른 영양제 비타민 A가 1만 IU가 있고 막 이렇게 해서 이거를 먹어도 되느냐 몸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거를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경험이 많은 기능학 선생님들은 이런 질문을 받을 때 간단히 대답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요오드를 복용할 때 15mg이 넘어야 항암 효과가 있고 그 델타 아이오도락톤이라고 하는 항암 물질이 생성이 됩니다. 요오드 복용 시 암 환자들은 보통 25mg을 최소 용량으로 가이드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15만 먹으면 되지 않을까? 왜 25를 먹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왜냐하면은 15를 딱 맞춰 먹으면 15가 안 될 가능성이 거의 100%죠. 그래서 항암 효과를 못 낼 수 있기 때문에 25mg을 드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속이 안 좋거나 이런 분들은 용량이 더 올라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5를 하면 어느 정도 15mg에 맞는 최소 용량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슘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은데요. 칼슘은 하루에 한 700~800mg이 필요하다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한번 한 논문을 찾아봤어요. 이 탄산칼슘과 생선에서 나온 어골칼슘의 흡수에 관한 연구인데요. 이게 2010년도에 나온 논문입니다. 보면은 결론이 어골칼슘과 탄산칼슘의 흡수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어골칼슘도 칼슘 제조로 좋은 재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논문에서는 물론 다른 논문에서는 다르게 나오겠지만 이 논문에서는 탄산칼슘은 27%, 어골칼슘은 22%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탄산칼슘 흡수율이 생각보다 이 실험에서 높게 나온 것과 보통 탄산칼슘은 보통 10% 이내로 흡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 27%면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이것은 탄산칼슘이 다 흡수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어떠한 형태로 만드냐에 따라서 실제로는 흡수율을 상당히 많이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뭐 60%, 뭐 90%, 뭐 95% 이렇게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 실험에서는 그런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하여튼 탄산칼슘 흡수율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게 나왔다. 요게 이제 한 가지 좀 의아하면서도 놀랐고 또 어골칼슘의 흡수율이 좋다고 광고하는 거에 비해서 탄산칼슘보다 좀 낮게 나와서 그것도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뭐가 좋냐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칼슘은 이렇게 흡수율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800을 먹으면 한 4분의 1, 한 200 정도만 흡수가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4배를 먹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3200mg을 만약에 먹는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이게 몸에서 이온화돼서 작용하는 칼슘은 괜찮지만 단백질과 결합된 떠돌아다니는 칼슘들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혈관 석회화나 결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바로 칼슘 패러독스죠. 그래서 칼슘은 용량이 많은 것보다 흡수율과 남아도는 칼슘은 소변으로 배출되게 하는 그런 칼슘 제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칼슘 제제를 안전하게 쓰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용량보다 훨씬 적게 써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의 위험이 오지 않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영양소 라벨을 보고 더한 것이 최대 상한선을 좀 넣는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자. 그렇게 100% 다 흡수되는 일은 몸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다들 건강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희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건강한 주제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